인문학 전공자는 대체로 최고의 성과를 이룩해왔으며 초고속 하이테크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가장 민감하게 적응한다. 미국 기업인 찰스 브라운의 말입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읽어라 대한민국 독서 정책 토론회에서 한 교수는요, 국가의 교육 보조금이 인문학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경제학자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인문학은 전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는 조지프 캠벨의 신화학에서 태동되었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은하 제국 시리즈는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인문학은 숲이 무성하게 번창할 수 있는 넓고 비옥한 대지입니다. 어느 분야를 공부하건 우리는 늘 한쪽 뿌리를 인문학에 담그고 있어야 하죠.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을 인문학에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책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한쪽 뿌리를 인문학에 담근 나무처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부터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 습관의 힘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는데요, 여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베스트셀러처럼 이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 위에 태블릿 PC에서 몇 분짜리 짧은 동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습관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 라는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을 서서 보던 저는 그 자리에서 습관의 힘 책을 사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장 어딘가에 꽂아 두었어요. 사실 저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거의 주저없이 책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독서 또는 공부와 관련된 제 하나의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온 책을 제가 다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유명한 분이 예능 프로에서 최근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책은 사놓은 것 중에 읽는 거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책 하나를 읽으려고 하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읽고 싶은 책을 마구 사놓고 사놓은 것들 중엔 나중에 읽는 거죠. 이게 비효율적인 습관, 낭비 같은 습관이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다독가들은 책을 마구마구 가져다 놓습니다. 책값을 아끼는 사람 치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역시 다독, 즉 공부의 습관과 연결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비 습관이 있지만 예컨대 어떤 사람은 옷을 사고, 어떤 사람은 치킨을 사고, 어떤 사람은 새 어플을 자꾸 구매하고요. 하지만 길게 보아서 확실하게 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습관은 책을 구매하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그때 사놓은 습관의 힘을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경제, 경영 책들 사이에 꽂혀 있었죠. 먼지 쌓인 채로요. 그러다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다음 책 작업을 하는 중에요. 이 책도 좀 열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제야 꺼낸 거였어요. 그런데 책의 몇 페이지를 읽자 제가 교보문고에서 멀뚱멀뚱 서서 보았던 그 동영상이 바로 기억이 나더군요. 그리고 바로 흥미가 생겼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자 앨런은 과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연구 대상이었다. 그녀는 34살 여성으로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했고 거의 평생을 비만과 싸워왔다.
이력서를 보면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도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연구자들 앞에 앉아있는 리자는 서류철에 붙어있는 사진보다 10년은 젊게 보였다. 서류철에 있는 보고서 가운데 최근의 기록을 보면 리자는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벌써 3년 넘게 일하고 있었다. 한 의사가 물었다. 담배를 마지막으로 피운 때가 언제죠? 리자가 대답했다. 거의 4년 됐습니다. 그 뒤로 27kg 정도 몸무게를 빼서 마라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또 리자는 석사를 받으려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집까지 장만했다. 그야말로 4년 동안 리자는 완전히 바뀐 것이다. 리자의 맞은편에는 신경학자, 심리학자, 유전학자 등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흡연자, 과식자, 술버릇이 고약한 사람, 쇼핑 중독자 등 파괴적인 습관을 지닌 사람들을 면밀하게 연구해왔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그 비결을 알아내고 싶었다. 의사가 리자에게 물었다. 당신이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자는 대답했다. 네, 해드리죠. 그것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자의 카이로 여행은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 여행을 떠나기 몇 개월 전 그녀의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리자는 남편의 배신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이 정말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슬픔에 젖어 멍하니 지냈다. 그리고 한동안 귀신에 들린 듯이 남편을 염탐하고 남편의 새 여자를 미행하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거의 매일 저녁 술에 취해서 지냈고 남편의 새 여자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정말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피라미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문득 보니 아직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죠. 그렇게 떠난 카이로에서 맞은 첫날 아침, 리자는 근처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이어서 호텔방은 깜깜했다. 리자는 습관처럼 담배를 찾아 손을 더듬거렸다.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고 술도 덜 깬 상태였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담배가 아니라 볼펜에 불을 붙였다.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를 때까지 리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리자는 침대에 누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서글픈 마음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담배조차 제대로 피울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전 남편이 다시 생각났죠. 제가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다 해도 금세 실정을 느낄 게 뻔했어요. 그러자 나는 엉망진창이라는 자괴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설 때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넘어뜨렸어요. 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더군요. 주체할 수 없이 짜증이 몰려와서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라도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리자는 즉시 샤워를 하고 호텔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타고 카이로의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 피라미드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며 그녀는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해낼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리자는 택시에 앉아 반드시 나중에 이집트에 다시 와서 사막을 지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리자도 그 생각이 무모하다는 건 알았다.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고 뚱뚱했다. 게다가 은행에는 한 푼의 잔고도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사막의 이름도 몰랐고 사막을 건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정신을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다. 사막을 횡단하는 도전에 살아남으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거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담배를 끊어야 했다. 그로부터 딱 11개월 뒤 마침내 리자는 사막 횡단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6명의 여행객과 함께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자동차로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이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천막과 지도는 물론 GPS도 달린 대형 자동차였다. 거기에 담배 한 보루를 실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다. 하지만 택시에서 결심을 했던 11개월 전 리자는 이렇게 편하게 사막을 여행하는 상품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그날 카이로에서 리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리자는 담배를 끊고 조깅에 매달렸다. 그 덕분에 식습관이 바뀌었고 일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통장에는 돈이 쌓였다. 하루 일과가 달라졌고 미래 계획도 바뀌었다. 어느덧 리자는 하프 마라톤을 시작했고 머지않아 풀 마라톤을 시작했다. 다시 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했고 집을 마련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 약혼까지 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선발되었다. 과학자들은 리자의 뇌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을 찾아냈다. 그녀의 옛 습관을 담당하던 신경계의 패턴이 새로운 패턴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옛 행동과 관련된 신경활동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충동이 다른 새로운 충동에 의해 밀려난 것이다. 습관이 바뀐 것은 뇌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과학자들은 그런 변화의 원인이 카이로 여행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이혼도 아니고 사막 여행도 아니었다. 핵심은 리자가 처음으로 딱 하나의 습관, 즉 흡연을 바꾸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에 집중한 결과였다. 이른바 핵심 습관이라고 알려진 것에 집중함으로써 리자는 자신의 삶에서 다른 모든 습관들까지 다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늘 아침 잠을 깨고 나서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는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는가? 아니면 부엌으로 가 도넛을 집어들었는가?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892년에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그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선택은 습관이다. 하나하나의 습관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매일 먹는 음식, 밤마다 들려주는 말, 저축하고 소비하는 일,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건강과 생산성, 경제적 안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습관 때문이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과학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왜 습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습관이 바뀌는지 알아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습관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 습관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우리의 뜻에 따라 습관을 개조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과식을 피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습관을 바꾸는 건 확실히 가능한 일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드위그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